자, 그래머 바이블 파트 2에서 이제 절 3개가 남았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3대 절을 해야 되는데, 자, 명사절이란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명사 뒤에 붙은 절, 이 절이란 말을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절은 책에서 보듯이 clause의 번역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일본인들이 절이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요. 이 절이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좀 광의의 의미의 절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협의의 절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라는 개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동사라고 할 때 동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절과 관계돼서 동사를 분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finite verb와 finite 하지 않은 verb, 이렇게 나누는 verb의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finite란 말이 뭐냐? 기억나죠? 뭐 할 때 했어? part 1에서 infinitive 할 때 했죠. infinitive의 뜻이 finite 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다, 이런 뜻에서 infinitive라고 한다 그랬죠. 그때 부정사는 절대 부정하는 사가 아니라 finite 되지 않는 품사다, 그런 뜻 기억나요? 네, 나죠. finite란 말은 뭐냐? 주어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거예요. 주어에 의해서 규정된다. 영어를 리미트한다 안 돼요. 리미트, 규정된다 하는데요. 어쨌건 주어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뭐냐? 동사의 형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어가 I가 나왔을 때는 play가 되는데 she가 되면 plays로 변하죠. 이렇게. 주어의 변화에 따라서 동사가 형태가 규정돼서 동사의 뒷모양이 바뀌는 거, 이걸 인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finite 하다 그래요. 자, 근데 non-finite verb란 건 뭐냐? 주어가 변화해도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굴절이 발생하지 않는 동사다 이거야. 어떤 게 있어요? 주어가 뭐가 돼도 형태가 안 변해. 그렇죠. 부정사, to 부정사 혹은 to 없는 부정사죠. infinitive, infinitive, infinitive. 또는 동명사가 있었죠. gerund. 또 분사, participle 있었어요. 얘는 항상 ing고, 얘는 ing면 ed고, 아니면 얘는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죠. 자, 요렇게 주어가 아무리 변화해도 모양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주어의 규정을 받지 않는 동사. 그래서 요 세 가지를 non-finite verb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죠. finite verb는 동사의 모양의 변화가 되는 동사들이고, 얘네들은 주어의 규정을 안 받는 동사들이고, 어쨌건 둘 다 동사라고 보게 되면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죠. 이걸 다 동사라고 보게 되면 이 동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미 단위를 다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non-finite verb가 들어가 있는 절을 뭐라고 부르냐? non-finite clause라고 부르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verb 개념이 매우 확장되죠. 따라서 절 개념도 확장이 됩니다. 요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영어 어법, 영미 문법처럼 공부하다가 non-finite 절이다, 준동사 절이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할 때, 동사 개념을 확장하면 절 개념도 확장될 수 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견해를 취하지 않고 좁은 의미의 동사 개념, 좁은 의미의 절 개념을 취했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훨씬 익숙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뭐냐? finite verb는 predicate가 되죠. predicate. 뭐예요? 서술어가 되죠.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데 infinitive gerund participle은 서술어가 되는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파트 1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동사를 좁은 의미의 동사 개념, 즉 finite verb, predicate가 될 수 있는 finite verb만을 좁은 의미의 동사로 보고, 요거는 동사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견해를 취했어요? verbal, 준동사라고 보는 견해를 취했죠. 따라서 동사의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non-finite verb인 게, 협의의 동사 개념을 취하게 되면 non-finite verb는 뭐로 바뀌어요? verbal phrase로 바뀌는 거지. 준동사구로.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어떤 사람은 non-finite verb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verbal phrase라고 불러요. 저는 어떤 견해를 취했다? verbal phrase라는 견해를 취했다. 이거. 말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준동사가 이루고 있는 것은 구라고 부르고 predicate가 될 수 있는 find verb를 이루고 있는 것만을 좁은 의미의 clause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가줘야겠죠. 예, 학자에 따라서 clause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을 취하지 않고 이 개념을 취했다는 거 이걸 전제로 해서 들어가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절이란 건 뭐냐? 절은 뭐냐? 기본적으로 수로로 쓰이는 좁은 의미의 정동사 finite verb를 갖고 있는 것 이거를 바로 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수능 공부하거나 탭스 공부할 때 절은 보통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영미의 고급스러운 이론을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머 바이블 공부하시는 분은 영미 어법책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서 개념적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맨 앞에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가 좀 어려웠던 분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동사는 그냥 원래 동사가 동사지 뭐. 그치? 동사가 있는 게 절이에요. 예. 그죠? 자, 그럼 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절과 절의 관계. close relationship. 절과 절의 관계. 절이 한 개 있는 문장이 많이 있죠. 그걸 보통 영어로 simple sentence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단문 이렇게 버렸겠어요. 단순한 문장이라고. 참 단순한 문장이라고 참 간단하게 말을 만들었죠. simple sentence. 단문. 예. 이건 주어와 동사가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SV. 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simple sentence. simple sentence. 자, 요거는 주어와 동사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개. 일본 사람들이 단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개 이상에 있는 경우에 절이 두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절과 절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된다. 두 개 이상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돼 있으면 둘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coordination. 대등 관계라고 부른다. 절과 절이 대등하게 연결돼 있으면 얘를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는 conjunction, coordinator 또는 coordinator 또는 coordinating conjunction, 대등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을 때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다. 대등 접속사가 몇 개 있다고 돼 있어요? 네, 7개 있다고 돼 있죠? 7개 외우는 방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fanboys라고 외우면 쉽다고 돼 있죠. fanboys. fanboys. 대등 접사가 7개인데 그걸 fanboys라고 외우면 쉬워요. fanboy가 뭐야? 예. 팬인 남자애들이죠. 그렇죠? 뭐의 팬? 뭐 스포츠의 팬일 수도 있고 뭐 게임의 팬일 수도 있고 무슨 소녀시대 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는 만화책의 팬 무슨 뭐 코스프레 하는 팬 하여튼 또 일본말로 하면 오타쿠하고 조금 비슷한 그게 fanboys죠.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7개입니다. fanboys. 이 fanboys라면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영미권 문법 공부시킬 때 대등접사 7개 외울 때 자주 하는 수법이에요. 예, 암기법이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대정, 대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fanboys. 요 7개 대등접사 coordinator에서 절이 연결되면 2개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봅시다. Money is not everything, but it is necessary. 2개의 절이 대등접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개는 대등한 절입니다. 따라서 이게 main clause, 주절이라고 본다면 얘도 주절이다. 이거야. 주절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Money is not everything, but it is necessary. 같은 문장이 2번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 And business is not volunteer work.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고 사업이란 게 자선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사장이 할 만한 얘기죠. 우리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어쨌거나 요절과 요절은 벗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절은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 클로즈가 몇 개 있는 것이다? 3개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요건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접사 coordinate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책에 있는 거 다 설명했죠? 요게 일반적인 대등관계에 있는 절의 관계고요. 이렇게 대등관계로 연결되는 절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을 때 2개 이상일 수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컴파운드 센텐스라고 합니다.
compound sentence. 이거를 일본인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 재밌게 번역했어요. 중문이라고 했어요. 중문. 참 일본 학자들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중이 뭐냐?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즉 저울을 말하는 거죠. 저울이 중심을 딱 이렇게 잡고 있듯이 어느 쪽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은 대등하게 서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가끔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있죠. 중문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은 성문 종합 영어만 공부하고 그 이후로 영문법 공부하지 않은 분이야. 중문의 영어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건 그렇게 붙였다. 중문한 말은 알 필요 없습니다. compound sentence. 자, 그런데 절이 한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절이 두 개 이상 있긴 한데 두 개의 절이 대등하지 않고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종속되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한 절이 다른 절에 구성 요소로 전락되어 있는 거야. 그게 뭔 말이냐? 예문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절을 잘 보시면 Do you think라는 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협의의 동사가 하나 있죠? It's impossible이라는 절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절이 하나고 요 절이 하는데 이 두 개 절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죠. 왜? 요 절이 얘를 데리고서 요런 식의 절이 된 다음에 이 절이 Do you think에 뭐로 쓰이고 있어요?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즉, 요 절이 앞절에 목적어로 요소로 끼어 들어가 있죠. 뒷절이 앞절 속으로 끼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낮은 처지겠어? 얘가 낮은 처지죠. 똑같은 절인데 절이 이 절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는 목적어 구실밖에 못하잖아요. 요게 구성 요소로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 The video you recommended was terrific. 네가 권한 비디오가 매우 terrific. 아주 대단했어. You recommended 분명히 절인데 요 절이 비디오를 꾸며줘? 그럼 명사를 꾸며주면 뭡니까? 절 전체가 마치 형용사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거죠. 얘도 절이고 얘도 절인데 요 절은 이 큰 절 관점에서 볼 때는 고작 형용사에 지나지 않아. 큰 절에 형용사 하나로 끼어 들어갔으니 얘가 종속절이에요. 마지막 문장. Whatever you decide on, it must be convenient. 자, it must be 죄송합니다. It must be convenient가 주절입니다. 주절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절구실을 하고 있을 때 이걸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주절, 편리할 것이다. 편리해야만 한다. 라는 절에 주가 정보로서 뭘 결정하든지 간에는 부사절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전체 문장에서 부가적 정보로 끼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종속관계라고 부르고 subordination. 그렇게 돼 있는 절을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 subordinate clause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가 subordinate clause, 여기가 subordinate clause, 여기가 subordinate clause고요. 나머지 부분이 주절, 주절, 주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절과 절의 종속관계라고 하고 종속관계 문장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절로 돼 있는 그런 문장을 뭐라고 부르냐? complex sentence라고 부른다. 컴플렉스는 복잡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거를 복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문, 중문, 복문 이렇게 돼 있는 우리나라 책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니죠. 그냥 절이 하나 있는 경우, 절 두 개 이상이 대등하게 연결된 경우, 절 두 개 이상이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용어도 혹시 접하게 될까 싶어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종속관계를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뭐뭐 얘기했어요? 절이란 무엇인가? 협의의 절 개념, 광의의 절 개념. 그를 위해서 협의의 동사 개념과 광의의 동사 개념을 먼저 얘기했죠. 그 다음 절이 한 개 있냐 두 개 이상 있냐는 걸 얘기했고 절이 한 개 있을 때 단문, 그죠? 심플. 두 개 이상 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 했어요. 이때 절이 하나 있는 건 매우 쉽죠. 왜 이따가 다 공부한 거야. 절이 두 개 이상 있는데 이것이 대등하게 맺어져 있는 거. 팬보이스만 외우면 그거로 끝이야.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 이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게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다는 걸 여기 칠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얘도 종속절, 얘도 종속절, 얘도 종속절인데 이름이 다 다르죠. 종속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래서 여기 10장에서 명사절, 11장에서 형용사절, 12장에서 부사절 하나씩 다루겠다는 거지. 종속절은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룰 게 매우 많다. 또 뭘 다뤄야 되라는 거죠? 명사절이 얘가 된 이유는 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대시 있음으로 해서 얘가 명사절이 됐어. 그래서 that 같은 걸 뭐라고 하냐? 명사절임을 표시하는 단어라고 명사절 마커, 나운 클로즈 마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어떤 놈이 있을 때 명사절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놈이 명사절 마커인지를 다 배워야 될 거란 말이야. 형용사절 마커도 있겠죠? 형용사절 마커는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또 많아. 안 보여요. 그럼 어떤 놈이 있으며 어떤 놈이 어떻게 생략되는지 이것도 다 배워야 돼. 요때 whatever 얘가 부사절 마커거든요. 이렇게 부사절 마커도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것은 종속절 세 종류를 하나하나 배우는 동시에 각각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만드는 마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마커는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이해갔죠? 이제 뭐 할 건지 알겠죠? 네,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을 이제 배우겠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명사절의 기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칠판을 좀 지우면서 조금 숨을 쉬겠습니다. 3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해볼게요. 제가 인강 6년 만에, 인강 6년 됐는데요. 인강 6년, 7년째네요. 3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건 처음입니다. 예. 저는 항상 지으면서도 뭔가를 설명을 하죠. 예. 사람들이 가끔 인강을 공부하면서도 조금 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다 여기다가 한번 정리 좀 하자. 30초 지울 동안, 그죠? 형강 분위기에서. 그래서 아무리 스튜디오 강의라고 해도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호흡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쉬어봤어요. 좋았어? 안 좋았어요? 네, 좋았잖아.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명사절의 기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명사절이란 뭐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명사절이 뭐겠어요? 명사절. 말 그대로야. 명사로 쓰이는 절이로다. 절은 주어 동사를 갖고 있는데 그놈이 뭔가가 있음으로 해서 요게 뭐가 된다? 크게 생긴 하나의 명사가 돼서 어떤 다른 절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지. 그죠? 자기도 절이었고 얘도 절인데 절이 얘를 동반하면서 하나의 명사로 전락하는 거지. 그래서 명사가 돼서 큰 절에서 명사 기능을 하는 거죠. 영어에서 명사가 하는 기능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등이 있죠. 따라서 결국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절이 어떤 명사절 마커를 동반하여 요게 큰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등으로 생기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명사절 마커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걸 아직 배우기 전에 명사절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일별해 봅시다. Their destination is unknown. 요거 주어인 거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세요. 집에 있다고요? 네, 주무세요. 그들의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의 문장, 아래 문장 뜻이 똑같죠? Where they are going is unknown. 똑같은 문장이야. 얘도 주어, 얘도 주어야. 그럼 이건 뭡니까? 얘는 명사구로 돼 있는 주어죠. 명사, 두 단어 이상으로 되는 명사, 명사구죠. 얘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똑같이 주어로 쓰이니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어로 쓰인 명사고 주어로 쓰인 명사절. 하나도 안 어렵죠? 얘가 명사절 마커로 쓰인 거죠.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두 번째, I know Latin. Latin을 알고 있다. 이게 목적어죠? 이것도 목적어죠. 얘는 한 단어로 되는 목적어니까 명사 목적어고
얘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인데 목적어로 쓰인 절이니까 명사절이죠. 목적어? 목적어. 알아듣죠? 이때 요 대시 뭐다? 명사절 맞거다. 자, 아주 초보적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My hope is to travel abroad. 이건 to travel abroad가 보어로 쓰인 거 이미 파트 1에서 배웠죠? to 부정사가 보어로 쓰였으니까 뭡니까? 이건 to 부정사 구가 보어로 쓰였다. 또는 verbal phrase, 준동사 구가 보어로 쓰였다고 말하는 거죠. 예. 똑같이 보어 자리에 that we may visit in Boston is. 이것도 대절이 뭡니까? 역시 보어로 쓰였지? 보어로 쓰였는데 주어 동사를 갖고 있으니 보어절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어절. 이때 이 대수로 인해서 이게 명사절이 됐다.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He was talking about the accident. The accident가 전치사의 목적어듯이 what절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그렇죠? 자, 명사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 기능,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만 명사절은 조금 기능이 더 많습니다. 몇 가지 더 봅시다. I was ashamed that I'd let my friends down. let down. 실망시키다죠. 나는 내 친구들을 실망시킨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절 매우 많죠. Be sorry that, be ignorant that, be afraid that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절. 이것도 현대 영어에서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배웠어요. 왜? 요 형용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배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대식어법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목적어절로 볼 수 있겠죠.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Be sorry, 유감스럽습니다 했어요. 이 대절의 성격이 뭐냐? 목적어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야. 왜?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 아니, regret 뒤에 대절이 나오나, be sorry 뒤에 대절이 나오면 뭐가 다르냐 이거야. 예, 요 뒤에 나온 대절을 목적어절이라고 부르듯이 요 뒤에 나온 대절을 목적어절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현대영어는 비형용사 뒤에 나온 대절도 목적어절의 일종으로 본다. 마지막, there's a common belief. 일반적 믿음이 있는데 that it's essential to be happy in life. 인생에서 happy한 것이 essential하다는 일반적 믿음이 있다. 그럼 이때 대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일반적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죠. 앞명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대절이다. 이건 대절만 있어요. 설명하는 대절.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동격절이라고 부른다. 물론 모든 어법 용어는 다 일본인들이 만든 말입니다. 한국말로 쓰이는 거는 동격절. 영어는 뭐냐? appositive네요. appositive. 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AP라는 것은 접두어 AD에서 D가 자음동화 현상을 일으킨 거거든요. 뜻이 to예요. to라는 근접한다, 붙는다 그런 뜻이죠. 뭐뭐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positive에서 posit는 포지션과 같은 어근이야. 위치를 말하죠. 위상을 말하죠. 그걸 좀 격이라고도 말하죠. 격에 안 맞게 하하. 너와 내가 격이 맞느냐. 위상, 위치, 격. 무슨 말인지 알겠죠? IV는 품사라는 뜻이야. 품사. 그럼 격이 뭡니까? 위상이 같은 품사 그런 뜻이죠. 즉 이 대절의 위상이 앞의 명사와 같노라. 이게 어포지티브의 뜻이야. 앞의 명사가 명사니 뒤에 것이 격이 같다면 무슨 절로 봐야겠어요? 명사절로 봐야겠죠. 그래서 동격절을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 알겠죠? 근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국말로 하면 꼭 형용사절처럼 번역이 된다는 게 좀 어려워요. 보세요. Happy in Life가 필수적이라는 믿음. 꼭 빌리프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 우리가 형용사절 공부할 시점은 아니지만 어떤 절이 형용사절일 때는 이게 뭡니까? 관계대명사여야 되죠. 하지만 얘가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죠. 왜? 관계대명사는 요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왜? 명사가 비어있지 않잖아요. To be happy in life가 진주어, 동사, 보어, 땡이네? 요거 가져오고. 그럼 to 부정사가 essential하다 땡인데 이게 대명사로 할 일이 없잖아. 즉 대시 뭐가 아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거거든.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이 절도 형용사절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형용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용사절이 아닌 거야. 분명히 구별되죠? 따라서 이건 뭐냐?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접속사가 될 수밖에 없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개념 어퍼제티브란 개념이 결국 맞았다는 것이 확증되는 거죠.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절이었군.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동격의 대절도 명사절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명사절이 쓰이는 것들 쭉 일별해 봤습니다. 주어로 쓰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올 때 동격 대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일람을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겠죠? 자, 지금 본 예문을 보더라도 맨 앞에 where가 있거나 that이 있거나 그죠? what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절이 종속절의 일종인 명사절로 바뀐 거니까 어떤 게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마커인지 요거를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명사절인 걸 표시하는 언어. 그래서 noun clause marker라고 부릅니다. 자, noun clause marker의 표를 보겠습니다. noun clause marker. 한국말로는 제가 보통 쾌도남마 같은 데서도 명사절 연결어라고 하는데요. 그래머 바이블에서는 영어 명칭 그대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oun clause marker. 쉽잖아요. noun clause를 표시하는 그것이 시작될 때,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이걸 명사절임을 내가 표시하노라. 얼마나 이름 실용적이고 좋아요. 요새 많이 쓰는 현대 영미문학에서 영미문법에서 많이 쓰는 아주 실용적인 용어입니다. noun clause marker. 자, noun clause marker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입니다. 또 두 종류로 나눌 수도 있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로 할 수도 있고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네 종류로 세분화했습니다. 자, that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noun clause marker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좀 전에 본 예문 6개에서도 that이 3번 나왔습니다. 자, whether, if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놈. 세 번째는 뭐가 들을 게 많아요. 뭐 의문사 같죠? 또 네 번째 놈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뭐냐? 분류의 기준은 요거에 따른 기준도 있고 요거에 따른 기준도 있는데요.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명사들이 어디서 기원했는가? 기원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명사절로 바뀐다면, 자, 명사절로 바뀐다는 게 뭐야? 이놈을 달아서 어떤 절의 구성요소로 들어간다 이거지. 무슨 구성요소로? 명사 구성요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명사절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 평서문이 명사절로 바뀌면 뭐가 된다? 대절이 된다. 스테이트먼트, 평서문입니다. 그죠? 그걸 먼저 한번 볼까요? 다 밑에 예문. 지워가면서 해야겠네요. He is a good actor. He is a good actor. 대표적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는 good actor야. 요건 스테이트먼트란 독립절인데요. 요놈 앞에 요놈을 씌워서 씌우는 순간 명사절로 되어 이 큰 절 안에 구성요소로 전락했죠. 뭔 말인지 알겠죠? 대절의 기원은 뭐다? 스테이트먼트다. He가 good actor라고 생각한다. 뭐로 쓰였죠? 목적어절로 쓰였죠. It is true that he is a good actor. 뭐로 쓰였죠? 주어절로 쓰였죠. 이렇게 that이라는 마커가 이끄는 명사들은 스테이트먼트에서 기원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that이라는 마커의 특징은 that이 목적어절을 이끌 때는 자주 생략된다는 거. 여기서 가로가 져 있죠. 실제는 거의 생략하고 쓰죠. that절이 목적어절에 올 때는 생략을 매우 많이 한다. 밑에 거는 주어절로 쓰였죠. 주어절로 쓰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대 구어체에서는 주어절, 대절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대절 생략 못하는데요. 이렇게 뒤에 있을 때는 또 자주 생략해요. 주어절이더라도. 그래서 it is true, he is a good actor. 이렇게 that이 구어체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that은 문어체에서도 많이 생략하는 거고요. 예,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자주 생략하니까 원칙 자체도 좀 모호해지는 거죠. 대절이 앞에 있으면 that을 생략할 수 없지만 대절이 뒤로가 있으면 주절이라도 생략할 수가 있다. 어쨌든 평서문에서 온 대절을 봤습니다. 다시 표 앞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원은 뭐냐? whether if인데요. 뜻이 뭡니까?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로 쓰이는 whether if는 뜻이 같고요. 기원은 yes, no question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yes, no question은 뭐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게 돼 있어요?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are you happy? 그럼 yes 아니면 no지. 그럼 yes 아니면 no니까 yes 아니면 no를 한국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인지 아닌지지. 인지 아닌지. 네, 인지 아닌지.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명사절로 바뀌면 뭐가 된다? whether if 절이 된다. 요거 한번 볼까요? Is he a good actor? 그가 good actor입니까? 요렇게 yes, no question을 물어봤을 때 요걸 yes, no question이 아니고 명사절로 바꾸고 싶으면 whether if 절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기원이다. 그가 good actor인지 아닌지 궁금하네. good actor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렇게 표현할 때 쓴다. whether if는 인지 아닌지죠. 요때 벌써 대절과 whether if 절의 느낌 차이를 알겠죠. 대절은 statement에서 온 거니까 확실한 사실에 대한 정보죠. 요거는 벌써 물어보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불확실한 정보를 표현할 때 whether if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표에서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도 이미 설명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전부 다 기원이 뭐냐? WH interrogative인데요. WH라는 것은 이제 의문사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의문사. interrogative가 의문문이거든요. 의문문. 요거 직역하면 의문사로 이루어져 있는 의문문이란 뜻이죠. 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whether if 절로 바뀌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요런 거로 시작하는 절로 바뀐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의문사절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간접 의문문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봐. 간접 의문문이란 말은 평서문에서도 쓰고 의문문에서도 쓰기 때문에 좀 헷갈려. 무슨 말인가 하면 Do you know where she lives? 하고 I don't know where she lives. 이렇게 봅시다. 이 where절도 where does she live라는 의문문에서 온 거고요. 이 where절도 where does she live라는 의문문이 명사절로 바뀐 거야. 그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명사절로 바뀌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의문사로 시작되는 절, 즉 의문사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만인데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왜 헷갈리냐? 얘는 의문문이 간접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끝도 결과적으로도 역시 의문문이죠. 얘는 결과적으로 평서문이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이라고 말할 때는 혼동을 야기할 수가 있다고. 그죠? 이건 의문문이고 얘는 의문문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닌 것에도 쓰이고 의문문인 것에도 쓰이니까 여기에 간접 의문 말하면 요 말을 하는 사람의 의미는 요게 간접 의문문이란 말을 하는 거지만 이 문장 자체에 또 의문문이 있음으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접 의문만을 쓰지 않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명사로 바뀐 걸 저는 뭐라고 부른다? 의문사절이라고 부릅니다. WH clause. 의문사절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시길 바라요. 의문사 외우기 굉장히 많죠. 이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외우기 쉬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외우냐? 육하 원칙에다가 위치 하나만 더하면 돼요. 영어의 의문사는 한국말 육하 원칙 플러스 위치야. 육하 원칙이 뭐야? 누가, 언제, 어떻게인가요? 어떻게, 왜, 무엇을 뺐네, 무엇을. 누가, 언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빠졌네. 아이씨, 육하 원칙 어렵네. 한국말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이게 육하 원칙이죠. 요 육하 원칙 플러스
which 요게 의문사 전부야. 여기다가 who가 친척이 두 마리 있죠? 친척 둘 넣어줘. who의 친척. 뭐 친척이야 뭐 같이 딸린 식구지 뭐. 거기다가 먼 친척이 있어. 먼 친척이 에버 친척이야. 에버 친척, 에버 친척, 에버. 에버 친척, 에버 친척, 에버 친척, 에버 친척이야. 에버 친척이 없는 애는 딱 둘밖에 없어. whose ever 친척. 있긴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안 쓰고요. why ever 없습니다. 얘 둘만 ever가 없고 나머지는 ever 친척이 다 있어. 그럼 된 거지. 이럴 수 있겠죠? 그거를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야.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개수가 똑같지. 자, 육하원 즉 6개 플러스 which고 who는 친척 두 마리 있고요. ever 친척 y하고 whose 빼고 ever 친척 다 있고 이게 전체 의문사 WH word의 전체. WH words 의문사 전부다. 그런 말이죠. 왜 이 의문사 두 개를 줄을 쳐서 나눠놨느냐. 이게 시작하는 절도 명사들이고 요거로 시작하는 절도 명사들이고 이거로 시작하건 이렇게 시작하건 다 의문사절이야. 다 묻는 건데 요게 맨 앞에 있을 때와 요게 맨 앞에 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요 마커의 품사가 달라요. 마커의 품사가 다르대. 어떻게 다르냐. 요 마커는 대명사나 형용사로 쓰인. 대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는 게 뭐냐. 예를 들면 What do you do 하게 되면 요 what이 do의 목적어니까 뭐로 쓰인 거? 대명사로 쓰인 거죠. What kind of girl is she? 그녀는 어떤 여자니? 그러면 이 what은 kind를 꾸며주죠?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라 불러야겠어요? 형용사라고 불러야겠죠? 파트 3에 가면 좀 더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한 개념은 한정사입니다. 이건 아직 파트 3에서 공부할 거니까 미리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쨌건 what뿐만 아니라 많은 의문사들이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해요. 대명사 혹은 형용사 보입니까? 예. 그래서 대명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는 게 여기 쫙 있어요. 나머지 4개는 뭐냐?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부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장소, 시간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한과 욕한을 나누는 것은 이 마커 자체의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맨 위에 있는 that과 whether if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죠.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었죠. 접속사는 뭐냐?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만 있는 거야. 연결하는 기능만. 연결 기능만 하는 것을 영어에서 접속사, conj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이 의문사는 뭡니까? 연결 기능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기능, 자기 스스로가 이런 기능을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은 연결 기능만 있는 놈, 요 놈은 연결 기능에다가 자기 품사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예문들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걸 한번 쫙 보도록 합시다. 보기 전에 말이죠.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책은 다 있습니다만 저하고 설명을 먼저 들은 다음에 제 설명을 그다음에 책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해요. 자, 밑에 있는 4개는 다 부사예요. 여기 있는 것은 말이죠. 대명사로 쓰이는 것도 있고 형용사로 쓰이는 것도 있고요. 둘 다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자, who 대명사로 쓰일까요? 형용사로 쓰일까요? who는 주격이죠. 그럼 주격이 누굴 꾸며줄 수 있어요? 못 꾸며주죠? 예, 대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냥 대라고만 쓸까요? 예, who. whose는 whose boy, whose girl 반드시 명사를 꾸며주죠? 이른바 소유격 아닙니까?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요건 목적격이니까 대명사로 쓰이는 거겠죠. which, what, how much, how many 요 4개는 모두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둘 다 쓰입니다. what이 아까 대명사, 형용사로 다 쓰이는 거 봤죠? ever가 붙어도 품사는 변화가 없으니까 ever가 있는 것도 똑같아요. whoever 대명사로 쓰이고 whomever 대명사로 쓰이고
whichever, whatever는 대명사 혹은 형용사로 쓰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기억에 좀 도움이 되겠어요. 정리해봅시다. 후 종족은 친척별로 대명사로 쓰이는 놈과 형용사로 쓰이는 놈이 구별되어 있고 후 종족을 제외한 나머지 종족은 전부 두 가지로 다 쓰이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외우기 더럽게 쉬워요. 그래서 후만 역할 분담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예문 들어가면 편할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지우고요. 역시 10초만 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의문문이 의문사절로 바뀐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잘 보여져 있죠? 자, 요 후절이 노의 목적어절로 쓰이겠습니다. 요거 왜 물음표입니까? 마침표입니다. 아, 오타가 났네요. 제 책도 오타인가요? 네, 오타입니다. 다음에 역시 요 왓절이 뭡니까? find out의 목적어절로 쓰이고 있죠? 명사절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웬절이 is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역시 주어절로 바뀐 명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의문사절로 바뀔 때 조심하실 것은 의문사절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 동사가 바로 서 있어야 되죠. 절대 inverted, 도치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의문문은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 도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후가 주어입니다. 두 번째, 도치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요 놈이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야죠. 도치. 요 놈은 도치돼 있죠? 요 놈이 튀어나와야죠. 왜 얘는 도치가 안 돼 있고 왜 얘는 도치가 됐을까요?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의문사가 주어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도치되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수동태 할 때 배웠던 기억납니까? 의문사가 주어면 주어인 의문사 뒤에 바로 동사를 쓰면 되니까 주어 동사 도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의문사가 이와 같이 목적어거나 의문사가 이와 같이 부사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동사 도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태의 의문문을 의문사절로 고치면 어순의 변동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원래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의문문을 의문사절로 바뀌면 당연히 주어 동사 순으로 세워야 되니 얘가 없어지던가 뒤로 빠지던가 하면서 모양이 변하겠죠. 아시겠죠? 의문문을 의문사절로 바뀔 때 순서가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얘는 원래 제대로 돼 있으니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똑같이 들어가죠. 아무 변동이 없죠. 보입니까? 얘는 여기서 뒤집혀져 있으니까 바로 세우려니까 얘를 지워주고 얘를 다시 과거형으로 돌려줘야 되죠.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네요. 얘는 비동사가 스스로 조동사라서 튀어나오니까 뒤로 보내주면 그만이죠. 이렇게 돼 있죠. 보입니까? 의문문 만들 때 의문문이 의문사절로 바뀔 때 반드시 어순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순이 아무 변동이 없는 것과 어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의문문에 대한 저기 기본 정도부터 잘 해주시면 쭉 이해가 될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좋았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다음 내용을 이제 이해한 다음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문문이 들어가는 의문문도 다, 의문사절도 다 일별했죠?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다음 내용으로 마커의 품사적 특성에 대한 구별 나왔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건데 책에 1번 that과 whether는 접속사이므로 그것을 제외해도 종속절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다. 왜? 접속사란 건 앞절과 뒷절을 연결할 뿐이니까 걔는 연결 기능만 있으니까 얘를 빼도 오른쪽 절은 완벽한 문장이겠죠. 그렇죠. 연결 기능밖에 안 하는 거니까. when, where, why, how는 부사이므로 그것을 제외해도 뒤에 있는 종속절의 문장은 명사를 다 갖추고 있겠죠. 네, 걔는 의문사가 부사가 아니니까. 그에 반해서 who, whoever, whom, whomever, which, whichever, what, whatever, how much, how many는 대명사일 경우에는 그놈이 대명사니까
걔를 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명사가 하나 빠진 문장이 되겠죠. 네, 보통의 어법책은 이렇게 3번까지 설명하고 끝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뭐, whose, how much, how many, which, what, whichever, whatever는 뭐로?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럼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한 덩어리로 봐야 완전과 불완전성 문제를 따져볼 수 있겠죠. 말을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죠? 예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뒤에 있는 예문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네. 자, what causes tropical storms has not been known. 자, 요 what절이 명사절인 거 다 보입니다. 예. tropical storms, 열대성 폭풍우를 만드는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 명사절인 거 보이죠? 이때 what이 뭐로 쓰인 거예요, what이? 예. 주어로 쓰였죠. 뭐의 주어? causes의 주어.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what절은 예의 주어고요. 보입니까? what은 예의 주어죠. 무슨 얘기냐? what이라는 명사절 마커가 얘를 명사절로 만들어서 주절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절 안에서 또 명사로 쓰이니까 얘가 이름이 의문 대명사라고. 대명사로 쓰이는 what. 됐어요? 그럼 얘를 싹 뺐을 때 그 절이 불완전하죠. cause의 주어가 없으니까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they have not been announced who planned this project. who planned this project 역시 명사절로서 목적어절로 쓰이고 있습니다. 얘는 얘가 쓰임으로 인해서 이 전체를 명사절로 만들어서 앞절과 연결시키는 연결어 기능을 하는 동시에 대명사 구실을 하나 더 한다. 왜? planned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요 놈은 주절의 목적어절이고요. 얘는 자기절 내에서 주어인 거지. 얘를 싹 빼면 planned의 주어가 없는 아주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계속 의문대명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decide on blank is the most useful among the three tools. 이 세 개의 연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쓸모있는 연장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세 개의 연장이 제시되어 있죠. what과 which의 차이점이 뭐냐? what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which는 제시되어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제한된 선택 범위. what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which는 선택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뭐나 그럴 때는 which do you do라고 하고 what do you do라고 하는 거죠. 세 개의 연장 중에서라고 해놨으니까 뭘 쓰면 됩니까? which를 쓰면 되겠죠. which의 기능은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절 마커의 기능과 is의 주어로 쓰이는 대명사 기능 두 개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 의문 대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것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볼 때는 what과 who와 which를 뺐을 때 그 명사절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얘는 whose house was completely burned by the fire. 여기까지가 주어절로 쓰였지. 앞에 있는 연결어와 마찬가지로 얘도 명사절을 만들어준 마커인 건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이 명사절 마커야.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 명사절 마커인 동시에 자기절 내에서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고. 그럼 이때 얘를 딱 빼도 뭐가 문장이 불완전해진 거지 알기가 좀 어렵죠. 쉽게 알 수 있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어가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나 더가 없죠. 어가 더가 없다는 것은 뭔 말이냐? 어가 더가 왜 없냐? 얘가 없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그렇죠. 소유격하고 어더는 같이 못 쓰잖아요. 네. 어쨌건 whose를 뺐을 때 초보자가 보기에는 문장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얘가 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형용사로 쓰인 거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이걸 빼고 보는 게 아니고 whose 플러스 house. 형용사와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를 함께 이렇게 뺐을 때 아하, 명사가 빠져있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책에 그렇게 써있죠? 네, whose 플러스 명사,
which 플러스 명사, what 플러스 명사, how much, how many 플러스 명사를 싹 빼면 불완전한 문장으로 보인다. 뭐 꼭 그렇게 빼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no one knows for certain many kinds of animals there are in the world.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목적어절로 쓰였죠? 명사절. 그럼 요 마커가 요 부분을 명사절로 만든 마커겠죠. 예, 뭐 쓸 거냐? 예, how를 쓰면 되겠죠. how many가 뭐로 쓰였다? kinds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예. 그러면 how many가 kinds를 꾸며주고 kinds가 of animal까지 다 보니까 만약에 요거를 싹 빼고 없다고 본다면 there아의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죠. 의문사 혹은 의문사와 그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의문사절 내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쫙 모아본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뭐냐? 목적어로 쓰이는 걸 쫙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빨리 좀 가도 되겠죠, 그는? 예. What we have done has turned out to be useless. What we have done 문장에 주어로 쓰니까 명사절 됐죠? 이게 명사절 마커입니다. 자기절 내에서 뭐로 쓰였어요? 더네 목적어로 쓰였죠? 이게 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You like to give the gift. 요 gift까지가 뭡니까? 역시 주어절로 쓰였죠? 네가 기프트를 주고 싶은 사람이 tells a lot about your personality. 너의 인격에 대해서, 너의 개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준다. 네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예, whom 쓰면 어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문어적으로.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예, 직접 목적어, 이걸 간접 목적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현대 어법에서는 whom을 별로 안 좋아해요. whom이 일단 발음이 어렵죠. whom 대용으로 who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o로 바꿀 수가 있고요. Who you like to give the gift.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하고 직접 목적어가 먼저 붙어있을 때는 보통 간접 목적어를 앞에 to를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to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Who you like to give the gift to 이렇게 Who you like to give the gift to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 어쨌건 요 whom이건 요 who건 얘는 간접 목적어로 얘는 전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세 번째, which one she chose among those gifts.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which가 이번에는 one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which one이 없다고 싹 지워보면 이 문장은 뭡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된다. 그렇게 책에 써있는 겁니다. Tell me I owe you. How much I owe you. 내가 얼마나 빚졌는지 또는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말해다오. How much가 뭡니까? 명사들을 만드는 기능에 owe의 목적으로 쓰인 기능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다. We still haven't decided whose proposal we are going to choose. whose 절을 딱 보시면 분명히 명사절입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한 것이다? 명사절을 만드는 역할을 한 동시에 proposal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실을 한 것이고 요게 없다고 본다면 이 문장은 뭡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된다. 알겠죠? 자, 의문사의 경우에 의문 대명사로 쓰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문 형용사로 쓰인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시중에 있는 문법책은 의문부사와 의문대명사만 구별하지 의문 형용사에 대해서 따로 할애하지 않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그냥 what, which, who는 빼면 그냥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전에 봤듯이 what이라 하더라도 how much, how many라 하더라도 which라 하더라도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그걸 빼더라도 불완전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의문 형용사로 쓸 때는 각별히 좀 조심해달라 얘기고요. 자, 거기까지 다 했고요. 맨 밑에 있는 것은 이제 what kind of girl에서 what이 답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 페이지에 있는 빈칸 문제 몇 개를 안 했죠? 빈칸 문제 전 페이지에 있는 게 더 쉬워요. 좀 뒤로 하려고 지금 뒤에 했습니다. 전 페이지로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빈칸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의문 형용사는 이건 안 나오고요. 그냥 that과 what만 구별하라 이거죠. 명사를 만드는 what은 뭡니까? 대명사 혹은 형용사. 명사절을 만드는 that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연결 기능만 있죠. 따라서 어떤 절 내에서 대명사 또는 형용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보면 되겠죠. 이 문장을 딱 보신다면 He obtained scholarship. 주어와 목적어, 명사가 다 갖추어져 있죠. 완벽한 문장이죠. 따라서 that이죠. 요 that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생략할 수도 있죠. I know it's necessary t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명사절 맞죠? is에 뭐가 빠져있어요? 주어가 없네?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얘니까 what. 탭스라든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that과 what의 구별입니다.
I know he explained the day before yesterday.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고 요게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The day before yesterday는 목적어가 아니죠. 부사죠, 부사. 영어에서 부사는 명사처럼 생기게 굉장히 많죠. 사실 따지고 보면 today나 yesterday도 원래 명사 아닙니까? today, yesterday 명사처럼 생겼죠. 원래 명사고요. Today is my birthday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죠. 부사입니다. explain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our goal이 주어, is가 동사, is에 뭐가 없어? 보가 없네. What? 자, what friends are for? What friends are for?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친구가 좋은 거란 얘기죠. for가 용도니까 친구란 무슨 용도를 위한 것이냐 이게 지금입니다. 친구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주어 동사가 있고 for가 있는데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없어. 따라서 의문대명사 what을 써줘야 된다. 이게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가장 초보적인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전에 의문형용사 설명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좀 수준이 낮은 것 같네요. 가볍게 할 수 있었죠. 자, 빈칸 있는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의문대명사, 의문부사의 차이가 뭐냐? 의문대명사는 문장에서 명사로 쓰이는 거고 의문부사는 부사로 쓰이는 거니까 의문대명사는 뺐을 때 문장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고 의문부사는 빼도 문장에 명사는 꽉 차 있다. 그거지. 알고 싶어요. 여기는 전부 뭡니까? 노후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입니다. 명사절 마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6가지가 전부 명사절 마커입니다. 그럼 뭘 쓸 거냐?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다 갖추어져 있죠? 명사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명사를 또 집어넣으면 안 되죠. 따라서 의문 부사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3, 4, 5, 6이죠. 언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다. 요거는 she made만 있고 made에 뭡니까?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럼 여기가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텐데 make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은 아직 아니니까 what이 돼야겠죠. what she made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이죠. 의문사인 WH word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를 적용해 줘야 되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의문사로 시작하는 모든 절은 명사들이 된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 명사절 안에서 그 마커가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 기능을 봐서 적절한 의문사를 정해줘야 되고 그걸 잘 구별하려면 뭡니까? 어떤 놈이 의문대명사, 어떤 놈이 의문형용사, 어떤 놈이 의문부사로 쓰이는지를 애초에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정리를 다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that과 whether, if, 그 다음에 ever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십시오.